자, AI의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경쟁사의 새로운 기술? 아니면 부족한 컴퓨터 성능? 아닙니다. 오늘은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속도의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낼 시스템,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선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느껴보시죠. 지금 인공지능은요, 세상을 통째로 삼킬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 식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수요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 이게 그냥 완만하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0년을 기점으로 선이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죠. 말 그대로 수요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컴퓨팅 파워는요, 곧바로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AI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기존의 전력 시스템을 거의 마비시킬 만큼 엄청난 양의 전기를 빨아들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뇌라면 데이터 센터는 몸, 반도체는 신경계 같은 거죠. 이 모두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도 똑같이 공유합니다. 바로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모든 게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전기가 그것도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그 에너지를 실어 날라야 할 시스템 자체가 여기저기 막혀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거대한 산업용 파이프에 비유해 볼게요. 전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흐름이 단 한순간도 어떤 방해도 없이 쭉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파이프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요, 보통 가장 가까운 데서 나타나요. 바로 지역사회죠.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환경이 걱정된다거나 이후에 어쨌든 송전선 같은 핵심 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터져 나오면 이 거대한 파이프의 첫 번째 밸브가 서서히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겨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번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맹꽁이처럼요. 멸종 위기종 한 마리의 발견. 이건 그냥 좀 늦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그 자리에서 즉시 완전하게 멈춰 세우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나? 결승선이 코앞이다 싶을 때 마지막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땅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문화재.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종 보스 같은 장애물이죠. 이걸로 파이프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실패 패턴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그냥 결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런 순서로 실패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막히는데 그럼 애초에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기술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닐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전혀요입니다. 기술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기술은요,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요, 훨씬 작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차세대 SMR 같은 해결책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대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병목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연구실이 아니라 실증이라는 단계입니다. 기술을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성공시키는 것과 이걸 실제로 땅 위에 짓고 온갖 규제와 민원을 뚫고 상업적으로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과정이 실증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길게 허가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슬을 만들어둔 거예요. 이 사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로든 안 돼라고 말하면 전체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기술은 세상에 나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지연의 굴레에 갇혀서 헤매는 동안 과연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겠죠.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이미 기회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본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미국도 똑같아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장 어려운 실증 단계를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계속 막히는 바로 그 지점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시스템의 차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겠죠. 한쪽은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만든 것처럼 경직되어 있고요. 다른 쪽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서로 다른 두 구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 또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돈이라는 건요, 물과 같거든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연이 계속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길을 보여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연구실에 갇혀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은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경쟁력은, 새로운 성공의 기준은 바로 그 기술을 얼마나 빨리 현실 세계에 만들고 시험하고 돌려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실증의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속도 싸움이 됐는데 그 속도는 구조가 결정한다면? 애초에 멈추도록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